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4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공유 드렸던 프로토는 주력만 적중이 됐고, 고배당은 이제 한 폴로, 이제 한 폴락이 나왔었고요. 승무패 24회차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와 J리그는 초안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안을 따로 만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최종 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멤버십은 이제 제 이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후쿠오카는 존 메리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3패로 일단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후쿠오카가 비셀고베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비셀고베가 후쿠오카 상대로 이 좋았었던 모습들, 그리고 이 배당 쪽으로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 일단은 이 경기를 좀 지우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우고 싶긴 합니다. 승무패가 다 느껴지긴 해서.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단통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후쿠오카가 홈에서 일단 무승부가 없다는 전적 때문이 있고,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는 후쿠오카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연승이 좀 끊길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후쿠오카가 좀 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비셀고베가 마무리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침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좀 이 경기 비셀고베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사포로는 후카이, 로페즈, 보스로이드가 결장 예정입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6연패를 하고 있고 나오키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는 1승 6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단통으로 사포로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사실 오이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포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불안한 점은 두 팀 맞대결에서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이 배당도 사실 오이타의 모습을 생각했었을 때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팀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5점대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변이 좀 많은 J리그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경기력은 사포로지만 사포로의 지금 로페즈가 결장 예정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사포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이타가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 무승부의 이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광주는 펠리페 그리고 이찬동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광주가 서울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초안과 동일하게 광주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근데 왜 광주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그래도 서울은 나상호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펠리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 그리고 서울이 지금 원정에서 연무가 좀 긴데 오랜만에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서울이 좀 승리할 타이밍이 광주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펠리페가 나온다면 사실 경기력이 그다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헬스라든지 아니면 김종우라든지. 근데 이게 결정을 지어줄 선수가 지금 없다라는 점이 지금 광주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데, 펠리페가 좀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서울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도쿄FC의 경기고요.
요코FC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습니다. 코스케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승 3무 5패로 그래도 원정보단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엔 나카무라 그리고 와타나베가 결장 예정이고 1승 3무 3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 10경기 동안에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쿄의 배당이 좀 높아요. 이 경기도 요코FC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도쿄가 지금 레안드로 복귀하고 나서 경기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배당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도쿄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 지금 요코FC랑 뭐 전적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 좀 도쿄가 좀 뒤통수 칠 때가 많은 팀이라서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가 경기력에 비해서 이 득점이 안 나올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많이 하는데 요코FC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무승부의 이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도쿄FC가 일단 좀 불안해서 저는 무패 투픽으로 초안에선 패를 가져갔었지만 최종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산프히로 대 가시와의 경기고요. 산프히로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3무 3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1승 2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홈에서 산프히로가 가시아를 만났을 때 3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시아가 이번 시즌 굉장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올룬가라는 굉장한 공격수가 있었지만 이번 시즌은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산프히로 사이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가시아 상대로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점 때문에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초안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좀 바라봤었지만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산프히로가 가시아 상대로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프히로가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 그리고 맞대결 상성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일단은 무승부까지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산프히로 사이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산프히로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뉴욕시티 대 뉴잉글랜드의 경기고요. 뉴욕시티는 아세베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뉴잉글랜드는 구스타보가 결장 예정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을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모랄레스 선수가 좀 잘해요. 일단 뭐 세트피스도 준수하고 압박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역습도 나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런 킥력이 좀 좋아서 이 세트피스에서의 좀 위력이 있는 위협적인 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가둬두고 그런 패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팀인 것 같고요. 뭐 가와사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잘하는 MLS에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 이런 제공권도 좋고 중거리도 준수한 편입니다. 부사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일단 뭐 두 팀의 공격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본다면 뉴욕시티가 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도 있고 측면 공간이나 침투에 좀 약한 부분들 저는 뉴 잉글랜드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저는 왜 뉴욕시티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잉글랜드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이 정배당을 뉴욕시티가 좀 받았다라는 점, 그것도 2점대 초반이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조금 경기력은 잉글랜드 쪽이지만 무승부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 때는 패를 생각을 했었지만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DC 유나이티드 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고요.
DC 유나이티드는 플로레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 DC 유나이티드가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마투이디, 모건, 이과인 이렇게 좀 유명한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측면에서의 공격이나 세트피스, 침투 이런 부분들이 좋고 확실히 이과인의 한 방이 있긴 하지만 이과인도 그렇고 마투이디도 그렇고 사실 나이가 좀 많죠. 그래서 이 기동력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카마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도 좋고요. 활동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도 좋고요. 저는 이 경기는 DC 유나이티드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최종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이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DC 유나이티드가 보여주는 이런 많은 활동량, 분명히 인터 마이애미와는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DC 유나이티드가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여줬어서 이번 경기 역시 또 그런 경기를 또 홈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C 유나이티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댈러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고요. 미네소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는 펠리페 키퍼 그리고 헤지스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오파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미네소타가 댈러스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댈러스가 홈일 때는 미네소타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찾자면 홈팀이 계속 이깁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에 한 경기를 제외하고 홈팀이 모두 이겼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경기력을 보자면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슈팅은 좀 굉장히 많이 때리는 팀입니다. 조금 약간 보면은 못하지만 수비적인 팀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팀이고요. 예전에 이제 강등이 됐었죠. 노리치 시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닭공인데 그냥 생각 없이 좀 공격하는 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나 롱킥으로 이제 좀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었고 중거리 그런 공격들이 좋았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무누 그리고 아빌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효율적이진 좀 않습니다. 중거리나 압박도 준수한 편이고요. 일단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네소타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댈러스가 말씀드렸듯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네소타가 이 측면에서의 공격을 좀 활용하는 팀이지 역습에서 좋은 팀이라는 느낌은 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상성적으로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네소타가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없는 팀입니다. 약간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가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배당적으로도 댈러스가 상당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홈팀이 유리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배당과 좀 상대 전적을 따라서 댈러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LA 갤럭시 대 시애틀의 경기고요. 갤럭시는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키퍼, 델렘, 아텐시오가 결장 예정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위적으로 봤을 때 강팀이죠. 강팀의 맞대결이고요.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선수죠. 도스 산토스,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었죠. 치차리토는 이제 예전에 박지성과 맨유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습니다. 도스 산토스도 그렇고요.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고 압박도 좋은 팀입니다. 역습도 준수한 편이고요. 다만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몬테로 선수가 좋고요.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습니다. 침투 공격도 좋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시애틀은 이 순위에서 보면은 뉴 잉글랜드처럼 조금 약간 상대팀을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어서
수비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 때문인지 좋은 순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팀에서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갤럭시가 라인이 좀 높아서 뒷공간도 좀 내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시애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LA 갤럭시가 공격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더라도 결정력이 좀 아쉬워서 시애틀의 수비를 뚫어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LA 갤럭시가 시애틀 상대로도 약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시애틀이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기에는 이 시애틀이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이 더 큰 팀이라서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대 캔자스의 경기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비아라, 그리고 차라, 파레데스 등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사미린 그리고 폴리도가 결장 예정이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무승부가 좀 다소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트피스나 역습 이런 침투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었던 팀이고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즈의 느낌이 납니다. 이런 그 크로스도 굉장히 좋고 전방에서부터 하는 압박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슈팅도 많이 때리고 이런 역습도 준수한 편입니다. 저는 일단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고요. 수비가 두 팀 다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공격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캔자스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이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했었을 때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습에서 좋은 두 팀, 반면에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두 팀이라면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개인적으로 캔자스 쪽을 조금 더 바라보곤 있지만 이 경기는 투표율 정배는 이제 캔자스인데 이제 배당에선 역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LAFC 대 휴스턴의 경기고요. LAFC는 오포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LAFC가 휴스턴 상대로 강했었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좋고 역습도 좋고요. 템포도 굉장히 빠릅니다. 크로스 공격도 좋고요. LAFC 같은 경우에는 카를로스 벨라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죠. 김문환 선수가 LAFC에서 뛰고 있습니다. 결정력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역습도 좋고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오버래핑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배당이 좀 말이 안 되는 배당 같은데 이 정도로 낮게 배당이 책정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4점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배당에서는 1.3점대 배당을 받는다는 건데 이 경기는 그냥 배당 따라서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배당을 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력으로 접근했을 때도 초안 때도 저는 LAFC의 승을 좀 바라봤었고요. 이 측면에서의 공격들, 이 오버래핑이나 크로스 이런 공격들이 좀 굉장히 좋았었던 LAFC였었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측면과 이 침투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FC가 결정력이 좀 좋지 않아서 무승부까지도 좀 고려를 했었던 경기였었지만 이 배당적으로 굉장히 낮게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LAFC의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LAFC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성남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울산은 홈에서 5승 3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3연승을 하고 있고요. 8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김민혁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이종성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리차드와 이재원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1승 4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고요. 이 울산이 성남 상대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 그리고 주축 자원들인 김민혁과 이종성이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산이 일단 홈에서 패배가 없고 성남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승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배당이 조금 높아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휴식기 동안에 어쨌든 뭐 훈련을 통해서 좀 잘 정비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남의 수비가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이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센다이의 경기고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5승 2무 2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QA가 결장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1승 3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고요. 가시마가 센다이 상대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일단은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죠. 센다이 사실 뭐 답없는 팀이죠. 요코 FC나 뭐 이런 팀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못합니다. 일단 수비도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부족하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모습들이 많은 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에베나르도가 복귀를 했고 주앙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나르도를 활용한 제공권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주앙까지 복귀를 하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시마가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상대가 센다이라서 이 센다이 정도는 가시마가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시마가 센다이 상대로도 전적에서도 좀 강했었고 경기력적으로도 전혀 밀릴 이유가 없고 이변도 찾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식을 노리신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 바치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시마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쇼난의 경기고요.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6승 3무 1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소스케가 결장 예정이고 엘리우누시 역시 결장 예정입니다.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3무 5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우라가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우라가 홈일 때 쇼난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쇼난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에 강하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쇼난 근데 뭐 이번 시즌은 그래도 지난 예전 시즌 뭐 작년 시즌이나 이런 때에 비해서는 수비적으로는 조금 정신을 좀 차린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라와 주커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라를 만나서 쇼난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우라가 무난하게 이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초안 때도 그렇게 바라보긴 했었지만 배당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됐고 상대 전적에서 우라가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홈에서는 쇼난 상대로 강하지 않았었다라는 모습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두 팀의 최근에 지금 두 팀이 이제 무승부가 좀
연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우라 승으로 좀 생각을 했었다가 말씀드린 배당의 이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우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쇼난이 이런 강팀들이나 아니면 좀 최근에 좀 잘 비비는 그런 무승부까지 이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좀 도전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좀 이변의 느낌도 조금 들긴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도전적이라서 그냥 단통 승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 경기에는 단통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토요일 새벽에 풀백과 독치픽 그리고 프로토 배팅 내역 프로토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